수많은 그 총탄이 눈총이 오고 갔다면서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인투TV 취재 뒤끝 류병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투TV 취재 뒤끝 기자 중에 가장 뒤끝이 풍부하시죠? 아닙니다. 원래 평소에 뒤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취재 뒤끝에서 중요한 얘기를 가장 뒤에 하시는 뒤끝. 왜냐면 끝까지 들으시라는 뒤끝 류병희 의미로. 기자 네. 모셨습니다. 인천 문화재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모셨고요. 지난번에 이제 문화재단 혁신위원회 혁신 그 토론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21일입니다. 21일 날 이제 혁신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네, 마지막 위원회였고 토론회 때 혁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때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인사와 조직 혁신, 네, 그다음에 재단의 어떤 그 독립성 강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과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맞습니다. 시민들하고 예. 요 세 가지가 주된 주문이었고 이게 사실은 최병국 현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하고도 연동돼 있다고 한 맞습니다. 거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다면 그 세 가지 그 혁신 어떤 그 토론회 안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혁신위원회는 이번에 어떻게 그 결정을 했습니까? 그 21일 날 그 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네. 그 기존에 이제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주로 이제 5가지 정도로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는데요. 네. 12번의 이제 회의를 거친 거죠. 네. 12번의 혁신위 회의 기간에 아주 첨예한 논란을 계속 이어오면서 끝까지 네. 설전을 벌인 걸 제가 지켜보고 왔습니다. 네. 수많은 그 총탄이 눈총이 오고 갔다면서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어, 위원들끼리. 그런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저는 말씀드리기 좀 보이던데 그렇고. 밖에서 볼 때도 그 눈총이 날아다니는 게만 보이던데요. 예, 보이지 않는 총탄이 네. 날아다니는 걸로 아무튼 굉장한 예, 설전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5가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뭐 확대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전임 네. 대표이사를 배제한다든지 네. 그리고 대표이사 후보자 네. 그리고 추천위원 명단을 공개하냐 마냐 네. 그리고 역사문화센터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독립시키냐 아니냐 네. 그리고 한국 근대문학관을 위상을 강화한다든지 네. 아니면 독립시킨다든지 어떻게 할 거냐 네. 총 5가지인데요. 다들 핫한 이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총탄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일단은 7명이었었어요. 기존에는. 예. 그래서 9명을 늘렸는데 네. 지난 14일 날 시민토론회에서 이제 혁신안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 시장의 그 추천위원이 0명 네. 이 혁신안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점적이었던 게 시의회가 네. 최소화라고 써 있었는데 네. 그게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한 명 이상 뭐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또 시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예. 꼭 한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명시적으로 1명, 2명, 네. 1명에서 2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사회 대표가 혁신안에는 3명, 4명 기존에는 네. 그렇게 써 있었는데 시의회가 1명, 2명 되다 보니까 시민사회 대표를 2명에서 3명으로 이제 1명씩 줄은 거죠. 네. 근데 시민사회 대표가 좀 그것도 불명확하다. 네.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사회 대표는 누구냐 과연? 네. 시민단체의 대표인지 네. 그게 좀 불명확해서 시민 2~3명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대표도 2명이 들어가고요. 네. 시민 시민 대표도 2명에서 3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는 직원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사 추천위원회의 전임이사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직전 대표이사는 당연히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시민추천위에 전임 대표이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지 네. 투명성에서 좀 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훈 우리 PD가 네. 다시 테이프를 빨리 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시장 몫은 빠졌고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 몫하고 직원 몫이 늘어났다는 거고 네. 그 위원들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역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명칭에 좀 조정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문학관은 위상을 좀 강화하는 맞습니다. 형태로 해서 TF팀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요. 네. 그죠? 네. 그죠? 맞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뭐였죠? 빠진 게 다 들어갔나요? 네, 배제 전임이사, 전임 전임이사 대표이사 배제하는 거. 네.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 네. 제기가 됐던 거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셨네요. 음, 네. 이상훈 국제 PD가 잘 띠리리 감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느 다 가이드라인 네. 이제 안을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사회는 30일 날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총탄이 또 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날도 내부적으로도 포성이 또 오고 갈 것으로. 맞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혁신안이 그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현 대표이사가 네. 혁신안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러면 위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예. 이 혁신안을 만약에 이사회 때 네. 이른바 통과시키지 못하면 음. 대표이사는 물러나야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 생각을 제가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터뷰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지금 짜여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대표이사님이 참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혁신안이 사무처를 없앴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옥상옥을 없애고 네. 조직을 일 중심으로 맞습니다. 개편하고 슬림화 시킨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대표이사님이 사무처장의 일까지 다 하시는 거죠. 부서장들 있잖아요. 부장들이 있는 거죠. 경영본부가 있고요. 네. 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부는 또 경영본부를 안 거치고 직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구조상 네. 대표이사님이 이제 열심히 하시게 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네. 아무튼 30일 이사회 취재하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브리핑 해주시는 것으로. 대표이사님 인터뷰를 할 것 같으면 네. 가장 좋고요. 네.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띠리리 감겠습니다. 찌지디 끝. 류병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